머니 트렌드 2023 2023년은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섣불리 매수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인이 구매하려는 아파트와 비교 단지의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메모해가며 시기를 살펴야 한다. 부동산은 투자 재화 중 가장 큰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리서치를 해야 한다. 그렇기에 가격 하락기를 거쳐 상승기 전이나 상승 초입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우선 구성해 두어야 한다. 이때의 포트폴리오는 대형 단지들을 위주로 구축해야 한다. 서울에는 대략 33개의 3,0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들이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5개 이상 선정하고 이들 단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파트가 있는 평형대, 대개 25평형 혹은 33평형을 선택해야 한다. 수학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다. 샘플 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인 패턴을 대표한다는 법칙인데 이를 아파트 시장에서는 3,000세대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말인 현재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2021년 하반기 최고가 대비 거래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아파트 가격 하락을 대변하고 있는 곳은 대형 단지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단지의 매도 호가 중 최저가도 하락 패턴이 잡히기에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본인 아파트 단지의 매도 호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아파트 단지는 단지 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5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전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를 오히려 높이 책정한 곳도 있다. 대부분의 주택 수요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보다 큰 단지를 선호한다. 대형 단지가 제공하는 여러 환경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 건너 3,000세대 아파트는 매도 호가가 30% 하락하였음에도 5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과거보다 높은 가격의 매도 호가가 나왔다면 500세대 아파트는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반드시 대형 세대 아파트 단지의 25평 혹은 33평형대 아파트의 1. 거래 가격과 2. 매도 호가 중 최저가를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물론 아파트마다 층호수 동별 가격이 상이하기에 동일 아파트 단지의 동일 평형대 매도 호가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호가 중 최저가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매도 호가 중 최저가임에도 매수 문의가 없다는 것은 시장의 본질 가격이 매도 호가 최저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도 호가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도 호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하반기 신고가가 나왔을 때의 매도 호가가 궁금하다고 한들 2021년의 매도 호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없다. 따라서 가격 제공 플랫폼에서도 매도 호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이 자료를 모으는 사람은 정말 값진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며 이를 통한 분석은 다른 사람보다 시장에서 앞선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기에는 매도자들이 이전 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한다. 즉 가격 상승기에는 매도 호가가 거래가보다 큰 경우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가격 하락기에는 매도자들이 어떻게든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가격을 선택한다. 즉 가격 하락기에는 매도 호가가 거래가보다 작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매도 호가와 이전 거래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매도 호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매도 호가가 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반전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은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거시경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나중에 투자 시점이 왔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2022년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당국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 부동산은 반드시 직접 두 발로 돌아다니며 실물을 살펴야 한다. 주변 지역의 변화를 몸소 체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운상가 주변에 젊은 MZ세대를 위한 거대 오피스텔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고 곧 준공된다면 이 지역은 상점 벽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인 을지로 지역의 로컬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지역이 물레동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물레동의 현재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을지로도 물레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지역을 살펴야 한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라면 압구정동 거주자들 중 자식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동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살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옥수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등에 대해 리서치를 한다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 이주의 변화, 이동 경로선상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대표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이해하고 이 단지들 간에 가격 상승의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시차는 얼마나 되는지, 하락 시점은 동일한지, 그렇다면 누적 상승률은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본인이 직접 구하며 찾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가장 큰 재화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옆 사람이 강서구 인근 신도시 아파트가 빠르게 상승한대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현혹되어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본인만의 자료 구축을 통해 여러 아파트 단지의 동일 평형대 가격, 분기별 최고 가격, 최저 가격, 평균 가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셋째, 투자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시점을 대비하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부동산과 거시경제를 잘 읽어낸 지인의 경우 2022년 초반 본인 건물을 담보로 고정금리 3%대 후반 대출을 미리 일으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기준금리 상승을 100% 확신하였기에 해당 대출을 단기 저축 상품에 적금한 후 오히려 약간의 플러스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이와 같은 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 준비의 일환으로 주거래 은행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투자 시작 시점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출 실행 전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야 한다. 제1금융권이어도 특정 시점에 매출을 올려야 하는 형편이어서 대출 금리 특판이 나올 수도 있으며 대출 금액의 한도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꼬마 건물 투자의 경우 감정가를 잘 받기 위한 전략 역시 중요하며 꼬마 건물의 경우 반드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부동산 승리의 요건은 발품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하락 시점에는 소득을 늘려서 현금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시장 전반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조급하면 안 된다.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한 템포 늦춰도 좋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변곡점을 찍고 바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락 후 정체 기간 동안 저점을 다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 역시 최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으며 투자 시점을 월별로 고려하지 말고 6개월의 숙고 과정을 거치며 천천히 고민해야 한다. 즉 집을 사기로 했다면 결정을 하기 전에 6개월 뒤에 산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물건은 많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여러 물건을 보면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한다.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등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축할 수 있다. 바로 근로, 사업, 투자를 통해 소득을 늘리거나 반대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아무리 적게 써도 너무 적게 번다면 부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만큼 많이 쓴다면 자산을 불릴 수 없다. 물론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돈을 아끼는 것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일까?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낄 수 있는 돈은 최소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200만 원이 된다. 요즘처럼 고물가인 세상에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 것이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찾아야 하고 인터넷 최저가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좀 더 비현실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 모을 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300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소득을 2배인 600만 원으로 늘린다면 이전에 벌던 소득인 300만 원어치를 아무 생각 없이 다 써도 이전에 벌던 300만 원이라는 돈은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득을 늘리는 데는 제한값이 없지만 소비를 줄이는 데는 딱 내가 번 소득만큼이라는 제한값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 나아가 소비보다 소득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다. 한 번은 직장 동료들이 어느 날 내가 이사한 집으로 집들이 겸 방문했다. 밖에서 1차를 마시고 2차로 우리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는데 지하 1층에 있는 대형마트에 안주를 사러 갔다. 와인 안주로 자연스레 수박과 포도, 치즈 등을 구입해 집으로 올라가는데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수박이나 포도를 살 때 가격표를 안 보던데요.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는 내가 그랬냐며 민망하게 웃었지만 사실 마트에서 가격표를 안 본 지 꽤 되었다. 또 한 번은 친한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 내가 좋아하는 한 브랜드에서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드는 옷을 점원에게 바로 구매하겠다고 했다. 그때 가게를 나오면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너 옷 살 때 그 옷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가격표도 안 보더라? 역시나 민망하게 웃었지만 사실 그 매장에서 가격표를 안 본 지 꽤 되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쓰며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내막은 조금 다르다. 나는 내가 늘 가는 마트의 수박 가격을 대충 알고 있다. 설사 평소 15,000원쯤 하던 수박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날따라 좀 비싸서 20,000원이었다고 치자. 그 5,000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수박을 안 사는 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수박을 사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사야 했기에 또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해야 한다. 옷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많아졌다고 해서 명품 옷을 사거나 입어본 적은 없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값을 대충 알고 있기에 그 가격을 보고 사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내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불필요한 영역에 내 소중한 시간이 쓰이는 걸 피하고 싶어 할 뿐이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수증 확인 안 하냐, 돈 번다고 막 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보는 대신 빠른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아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중요한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에 매 순간 고민한다. 그런 고민에 쓰는 시간은 절대 아끼려고 하지 않는다. 소득과 소비 둘 다에 많은 시간을 쓰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소비를 줄이는 데 시간을 써버리면 소득을 늘리는 데 써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검정 터틀넥과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은 잡스가 생각나지 않는가?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청바지에 회색 반팔 셔츠가 생각나지 않는가? 둘 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패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유한한 시간이 매일 주어진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치가 적은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 당신은 제한값이 있는 소비를 줄이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제한값이 없는 소득을 늘리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정된 시간이기에 제한값이 분명한 곳보다 확장성이 무한한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 아닐까? 물론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는 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알고 있다. 소비를 줄이면 바로 눈앞에 줄어든 수치가 보이는 반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과정은 실패라는 리스크가 있는 데다 피드백도 바로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드백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지금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소비를 아끼는데 시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아껴서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의 말이다.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수보다 돈이 많은 소수가 되는 일이 과연 쉬울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부를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빌려 써야 한다. 부동산 상승기였던 지난 7년 동안 큰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돈만으로 투자한 사람이 아니다. 저금리 시기에 은행의 돈이나 무이자 대출과 다름없었던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타인의 시간과 돈을 빌린 사람들이었다.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를 뜻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 투자 유치를 받지 않은 기업은 없다. 마켓컬리, 야놀자, 토스 등 수많은 기업이 그렇게 타인의 돈을 투자받으며 성장해왔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심지어 퇴근 후 회식이라는 핑계로 이어진 업무의 연장선까지 회사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수많은 근로자를 고용해 타인의 힘과 시간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3프로TV,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김작가 TV 같은 유튜브 채널은 전문가를 섭외함으로써 타인의 전문 지식 콘텐츠를 빌렸고 전 세계에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에어비앤비는 심지어 남들의 집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다. 결국 남들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돈이든 시간이든 콘텐츠든 그게 무엇이든 남들의 힘을 반드시 빌려야 한다. 강한 힘에는 그만큼의 거대한 책임이 따르듯이 당연히 타인의 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져야 할 일들은 따른다.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 때 타인의 돈을 지나치게 빌린 사람은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어쩌면 그로 인해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잃을지도 모른다. 타인의 시간을 잘못 빌린 기업은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 타인의 콘텐츠를 잘못 빌린 유튜브 채널은 점차 구독자와 조회수가 떨어져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힘을 빌려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타인의 힘을 빌리고자 할 때 나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시도하려는 사업이나 콘텐츠에 대한 기본 지식도 쌓지 않고 해당 분야의 메커니즘을 속속들이 알지도 못한 채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공식만 무작정 뒤쫓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내공 미천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분야라면 수년 후의 수익 결과가 그것을 반증할 것이고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그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매장 이용 빈도수에서 드러날 것이고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이라면 연간 매출과 소비자들의 실제 리뷰가 결과를 말할 것이다. 즉 내가 계획하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빌리는 동시에 그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내공을 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지만 일단 도전하려는 분야에 대한 트렌드와 그에 따른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과 열정이 필요하다. 2023년에 주목받을 45가지 머니 트렌드 키워드를 담은 이 책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생각의 힘을 키우고 나아가 부의 반열에 오를 첫 발을 내딛는 자신만의 터닝 포인트를 찾기 바란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이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당신은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가?